네,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네, 앞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라고 해보면 ADSP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럼 이걸 실행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원하는 거거든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이해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이 붙어 있고요. 이따가 세 번째 과목으로 분석, 실제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분석 기획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분석 주제 유형과 시점에 대한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석 주제 유형을 봤을 때요. 분석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분석 방법을 알고 있냐 없냐, 뭘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여러분이 만약에 실무로 가서 이번에는 최적화의 문제군요, 통찰의 문제군요, 발견의 문제군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틀을 이해하고 있냐, 그래서 얘는 표준화된 일반적인 이론으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 이름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이대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 어떤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지 혹은 쓰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분석의 대상을, 무엇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분석 방법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뭘 분석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할 거냐?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더 좋게 또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두 개 다 모른다. 그럼 뭘 해야 될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디스커버리,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넣어놨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분석의 방법을 아는 경우, 분석의 대상을 모르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혹은 통찰에 해당하는 설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만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내용이 많은 그러나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목표 시점에 따라서도 우리 분석 주제를 방향 설정을 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입니다. 단기적인 거는 문제 해결인 거예요.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고 이거를 빨리 풀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라든가 성과 달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장기적, 중장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닥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구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시점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라든가 정보들이 접근 방식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얘도 완전 뭐랄까요? 완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방금 설명드린 내용 관점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지금 쓱 한번 읽어보시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도 선택하시는데 답을 찾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 파트 2의 챕터 1에 보면 이 방법론 모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방법론 모델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메소돌로지 모델 참 어려운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 모델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다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온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데이터 분석과 일단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둬야 되고요. 근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아래쪽에 있는 설명들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폭포수 모델,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폭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향식인 거고요. 무조건 밑으로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 피드백 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선형 모델, 나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용수철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되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드백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네, 이런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토타입 모델은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설명과 답을 찾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얘는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방법론을 선택을 하는 거, 뭐 문제들 설명을 주고 어떤 방법론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선택을 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시대, 그러니까 데이터 쌓여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1980년대, 90년대에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 이제 공유가 되었다고 할까요? 충분히 좀 일반적인 지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분석에서도 적당한 내용, 적합한 내용입니다. 얘는 폭포수 모델 KDD 방법론인데요. 폭포수 모델과 같이 단계의 흐름이 직선적이다. 고요. 데이터를 선택하고 처리하고 변환하고 분석, 마이닝은 그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KDD를 펼쳐보면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업 이런 데서 데이터 분석 이전에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미 데이터를 쌓아놨단 말이죠. 그 쌓여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쌓여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뽑아내겠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해 보겠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거죠. 옆으로 가보면 크리스DM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요거 풀네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의도를 파악해 보면 아무 업계나 아무 도메인이나 쓸 수 있는 무난한 분석 방법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왼쪽과의 차이점은 비즈니스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먼저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이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에 있는 이 내용이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KDD의 이 5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이점은 앞쪽에 있는 이 이해 부분이 두 개가 더 달려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이해, 데이터의 이해. 그런 다음에 KDD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전개 혹은 배포라고 부르는 디플로이먼트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KDD는 결과를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분석 결과를 보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목적 자체가 KDD는 널리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널리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람이 가져가겠다인데요. 이쪽은 좀 다르다. 오른쪽에 있는 크리스프 DM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딘가 시스템이든 운영상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뭔가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론을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 순서들 각각의 방법론에서 1, 2, 3, 4, 5 혹은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크리스프 DM 분석 방법론에서 뭐 요런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저 두 방법론 밑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따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반적인 지식에는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여기 있는 단계, 태스크, 스텝 세 개 수준으로 구성된다라거나 혹은 얘는 사실은 참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이드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약간 정설처럼 시험에 나옵니다. 이 5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 절차들 있죠. 분석 기획부터 데이터 준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현, 디플로이먼트죠. 아까 배포랑 똑같은 거고요. 평가 및 전개. 죄송합니다. 시스템 구현은 디벨로핑이고요. 여기에 디플로잉이 따로 있죠. 네. 요 5단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준비에서 이 피드백 루프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또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는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비슷하고 특히 앞에 있는 방법들과 비교를 해보면 용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이거를 100%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0%를 못 외우더라 하더라도요. 보시면 순서 같은 것들이 합리적이거든요. 뭔가 이해하고 기획하는 것부터 준비하고 실제로 분석 수행하고 뭐 머신러닝을 하든 데이터 마이닝을 하든 무슨 분석을 하든 분석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쪽에서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쪽에는 되게 구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전개, 디플로이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방안입니다. 이거는 선택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서 보면 관리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네, 설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출제되겠습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던져 놓고 이거에 해당하는 관리 영역을 찾는 문제들이 좀 많고요. 혹은 사지선다니까 관리 영역들을 4개 정도를 이렇게 적당히 선택을 한 다음에 설명들을 한 줄 정도로 달아 놓는데 틀린 설명,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있는 설명을 붙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설명을 붙여 놓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단어들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 표안에서 이 특정한 단어들에 대한 해당하는 설명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설명 부분을 실제 문제에서요. 설명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게 답이 나올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런 좀 특정한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조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에서 한글을 안 쓰고 가끔 영어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100% 이해, 100% 암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도 해두시면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될 거예요. 네, 파트 2에서 이제 챕터 2로 넘어왔습니다. 챕터 2로 넘어와 가지고요. 우선순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략적 중요도, 실행 용이성,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쉬운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전략적 필요성이 여기 또 있고요. 이게 전략적 중요도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시급성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용이성과 기술 용이성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시급성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는 이 우선순위 선정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 시급성과 난이도라고 하는 게 왼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시급성과 실행 용이성에 해당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앞쪽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100% 연결이 좀 안 됩니다. 조금 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문제, 그 용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는 앞쪽에 있는 요 내용을 물어보는구나. 그렇죠? 시급성과 난이도 두 단어가 같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이 우선순위 선정 매트릭스를 묻는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급성, 그 가이드 기준으로요. 시급성을 봤을 때 현재와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라고 하지 말고 급하다. 미래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덜 급하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난이도는 쉽다, 어렵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급한 거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쉬운 거. 그래서 항상 시작은 여기가 맞아요. 네, 그래서 쉽고 급한 거부터 시급성이 현재인 거부터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가 좀 중요한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2번이긴 하거든요. 덜 급하면서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해야겠죠. 근데 1번이 먼저냐 4번이 먼저냐를 두고 항상 문제가 있고요. 항상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난이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죠?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방법, 3번에서 1을 거쳐서 2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시급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4로 갔다가 2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4개 중에서 특히 1번과 4번 중에서는 뭘 먼저 해야 되는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고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위쪽에 있는 요 3개, 아래쪽에 있는 3개를 물어보지 4개를 함께 물어보면 문제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책에 뭐 설명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준비도와 성숙도입니다. 네. 또 분석 준비도 따로, 분석 성숙도 따로 이렇게 원래 책에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희끄무리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는 파트 2에서 좀 출제할 수 있는 문제 풀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보통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표, 4개의 케이스를 정의한 이 표가 나오면 좀 쉬운 문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준비도, 성숙도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숙도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게 이 단계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도입부터 활용, 확산, 최적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또 비즈니스 부분과 조직 역량과 IT 부분, 인프라 부분으로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거죠. 어려운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가 표가 여기에 12칸이 있는데 12칸이 있는 내용들을 참 다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도입 단계와 활용 단계, 활용과 확산, 확산과 최적화의 경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표를 꼼꼼히 외우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얘는 그래도 뭐 단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답이 좀 쉽게 찾아지기는 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서요. 분석 수준 진단을 보면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가지고요. 준비도가 낮냐 높냐, 성숙도가 낮냐 높냐를 가지고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이런 비슷한 거 있었죠. 네. 이름들은 누군가가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산형 케이스잖아요. 우리는 정착형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시험에 한정해서 이 4개의 케이스의 이름들 중요하고요. 각각이 어떤 상황인지, 분석 속도가 낮으면서 준비도도 낮을 때는 준비형이다. 이런 것들, 용어에 대한 이름들,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좋고, 사실 이 단어가 100% 이해가 뭐랄까요, 명확한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데이터 분석 조직 구조 유형입니다. 분석 조직을 운영하는 거 중요한 거 중에 하나죠. 집중적 조직 구조, 기능 중심 조직 구조, 분산 조직 구조.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림 포함해서 좀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런 설명들 있죠. 특징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를 찾는 문제,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가끔 띄엄띄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네, 요거를 통째로 외우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 얘도 그 문항 속에 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구조 유형 같은 것들도 집중적 모여 있는 거잖아요. 분산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능은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여기 설명 같은 거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지문에 있는 보기들을 잘 보시면 답을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두 번째 과목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과목에서도 10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최소한 4개 문제는 우리가 맞춰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한번 추려봤는데요. 예를 들면 KDD 분석 방법론, 크리스프 DM 방법론에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라든가 혹은 특정한 설명을 하나 집어넣고 이거에 해당하는 단계를 찾는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얘는 문제 속에 답이 있기도 하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흐름이라든가 절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죠.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가지고 각각 낮음과 높음으로 구분할 때 도입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문제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자체는 말 그대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 얼마나 성숙한 상태냐니까 이해가 가지만 도입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른단 말이죠. 이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표 있죠? 네 개의 케이스를 정의한 걸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그 각각의 단어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조직 구조를 봤을 때요. 별도의 분석 조직이 없고 그렇죠? 해당 업무 부서에서 직접 분석을 수행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죠. 바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유형들이 막 다 뭐랄까요? 의미가 있고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위에 이런 특정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특정한 하나의 조직 구조를 떼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위에 있는 이 지문들이 1번으로 또 다른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들이 2번, 3번, 4번으로 들어와서 올바른 설명을 찾는 문제를 올바른 설명을 찾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파트 2 두 번째 과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과목과 두 번째 과목은 거의 암기입니다. 기출 문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기출 문제라든가 예상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긴 문제들 말고요. 지문에서 봤을 때 보기가 짧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낮으면서 공부할 양도 좀 적고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은 다시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건 세 번째 과목인데요. 세 번째 과목에서 3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실제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